반갑습니다. 형님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해외 축구 챔피언스 리그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얼마 전에 A매치가 좀 있었고, 사실 A매치 들어가기 전부터 해가지고 요즘 유럽 축구 좀 흐름 읽는 게 좀 빡센 것 같기는 합니다. 거의 뭐 대부분의 리그들이 한 13, 4경기 정도 이 정도 라운드를 치렀는데, 시즌 전체에 뭐 한 3분의 1 이상을 지나가는 시점이어가지고 이제는 뭐 초중반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겠죠. 약간 좀 과도기 같은 느낌이 있지만 오늘 한번 준비해온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째로는 아약스 대 벤피카입니다. 둘 다 현재 챔피언스 리그에서 4전 4패로 리그 페이지 꼴찌들입니다. 심지어 아약스는 얼마 전에 홈에서 갈라타사라이한테 3대0으로 찌기기도 했었고, 어쨌든 벤피카가 좀 최근 폼이 이렇게 좀 별로여도 기본 체급은 아약스보다 위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해요. 이 두 팀의 최근 모습들을 보면은 벤피카도 딱히 뭐 좋은 편은 아닙니다. 챔스에서 레버쿠젠한테 졌었고, 리그에서도 그냥 하위권 팀이랑 뭐 비기기도 하고요. 컵 대회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, 근데 아약스가 더 심각합니다. 아약스는 지금 최근에 이제 9경기 동안 이지경이거든요. 마르세유한테 진 거 시작으로 1승 2무 6패. A매치 들어가기 전이랑 후랑 다 이렇게 사실 뭐 그렇게 엄청나게 강팀은 아닌데도 발목을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약스가 지금 이거보다 나쁠 수 없는 시기 같거든요. 저는 여러 차례 재작년에 아약스의 수비가 완전히 무너서 망했는데, 작년에 이제 파리올리 감독이 와서 수비를 좀 안정화하고 챔스까지 보냈지만은 올해 또 바뀐 감독으로는 안 좋은 흐름에 있다. 지금 리그에서도 6위까지 밀려난 모양새예요. 난 이거 아약스가 홈이라고 해도, 상대가 똑같은 4전 4패 벤피카라고 해도 저는 벤피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큰 차이가 아니라면은 그냥 뭐 승이라든지 햄무 그 정도에 만족하도록 할게요. 원정이다 보니까 또 부담도 있어가지고. 그 다음은 갈라타사라이 대 위니용 생질로아즈인데, 사실 그냥 갈라타사라이 홈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아마 여기에 있는 자료로도 다 담지 못할 거예요. 그냥 쭉 보시면은 아예 이렇게 계속 패배가 없습니다.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든 대회 홈 32경기 23승 9무거든요. 아마 지난 시즌 극초반에 챔피언스리그 예선에서 영보이즈한테 홈에서 진 거, 그 이후로 올 시즌까지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. 자국 리그에서도 터키 리그에서도 무패 중이었는데, 최근에 한번 하위권 팀한테 발목을 잡힌 적이 있긴 했었어요. 원정 가가지고 뭐 그런 건 아쉽지만은, 바로 다음 경기도 이제 뭐 퇴장이 있었지만 회복한 것들,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위니용도 사실은 나쁜 팀은 아니거든요. 시즌 초반에 뭐 모나코 잡는 좋은 면모도 보여주고 했지만은 이후에 행보가 별로여서 그냥 홈 갈라타사라이가 확실히 체급이 많이 높다, 그렇게 보이고 한번 마인까지 도전해볼만 한 게임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보데 대 유벤투스입니다. 제가 여러 차례 이 보데의 유럽 대항전 홈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냥 이렇습니다. 지금 맨 아래는 이제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여가지고 모나코한테 진다든지 토트넘이랑 비긴다든지 사실 뭐 좋지는 않았어요. 하지만 그 전까지 그냥 쭉 기록이 상당히 좋은 게 보입니다. 제 마우스 포인트 있는 데가 홈이거든요. 왼쪽 말고, 오른쪽 말고 왼쪽에 여기 마우스 포인터 있는 데가 홈인데, 쭉 보면 그냥 홈발이 이래요. 막 6컨에서는 굉장히 잘 나갔던 적도 있었고, 사실 뭐 이제 하위 대회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 노르웨이의 홈발 그건 확실히 있다더라. 어쨌든 그래도 모나코한테 꺾이기도 했으니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사실 뭐 통할 만한 레벨은 아니다,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유벤투스가 뭐 아무리 못해도 보데한테 밀릴 체급까지는 아니기는 해요. 제가 옛날에도 이제 보데가 하위 대회에서 라치오나 로마 뭐 이런 팀들이랑 종종 만나가지고 몇 번 경기를 봤는데, 이런 뭐 풀어나가는 과정 같은 게 뭐 대단하지는 않습니다. 뭐 체급 자체는 주변 유벤투스가 좋다고 보지만은, 유벤투스도 지금 아직까지 무승이거든요. 3무 1패입니다. 보데는 2무 2패. 둘 다 아직까지 승리가 없어요. 사실 뭐 유벤투스가 레알한테도 1대0으로 졌고, 돌문 비아레알 스포르팅 이런 애들이랑 비긴 거니까 아무리 원정이라고 해도 보데 정도면은 그래도 해볼만한 상대는 맞기는 한데, 피렌체랑도 비기고 A매치 쉬기 이후도 좋은 흐름까지는 아닙니다. 좀 유벤투스의 배당이 조금 괜찮다, 뭐 그 정도인 것 같고요. 아마 이기더라도 유벤투스 저는 햄무일 것 같아요. 그냥 저 아까 봤다시피 보데가 홈에서 최근에 흘러간 경기 모습들을 봤을 때 엄청 막강한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가지고 무승부 내지 유벤투스 햄무 같은 고배당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첼시 대 바르셀로나인데요. 한 뭐 20년 전부터 첼시의 오일머니가 들어오고 난부터 챔스에서 좀 자주 만난 앙숙입니다. 여지껏 근데 맞대결로는 2018년에 바르샤가 이긴 적이 있지만은 0509 시즌 전설의 그 이제 호나우딩요의 엉덩이 흔들기 슛, 그게 나온 이후로는 계속해서 바르시아가 많이 못 이겼습니다. 한창 전성기를 달릴 때도 첼시가 많이 가로막았었는데, 무튼 가장 최근에 한 번 이긴 적이 있더라. 맞대결상으로도 첼시가 기분 나쁘진 않죠. 그리고 또 이제 첼시의 최근 폼 10경기 동안 8승 1무 1패입니다. 썬더랜드한테 한번 진 거밖에 없었고, 물론 요즘에 바르시아도 뭐 이제 A매치 휴식기 들어가기 전에 레반도프스키의 해트트릭, 또 이제 복귀해가지고 페란의 연속 해트트릭, 이렇게 뭐 페드리의 공백을 나름대로 해소하는 중에 있거든요. 뭐 비교적 최근에 이제 폼이나 여러 가지 뭐 기록 면에서는 상대들이 뭐 쉬운 상대이긴 했었습니다. 그리고 뭐 첼시도 이렇게 폼은 좋은지라 가지고 아마 지난번에 바르시아가 이제 브리에한테
그때 이제 포브스라는 공격수한테 2골이나 먹히면서 발빠른 역습에 좀 당했었거든요. 거기에 대한 대처는 좀 바르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첼시도 빠른 자원들이 곧잘 있죠.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원정이어도 바르셀로나가 주도적으로 할 만한 그런 기술을 갖춘 팀이라고 보이지만은 이 역배받은 거는 좀 선을 넘지 않았나. 그래도 바르샤는 꾸준하게 챔스에서 실적을 낸 팀이고 첼시는 오락가락 많이 했잖아요. 나는 이게 바르샤가 프렘 받는 일은 정말 흔치 않다고 봐가지고 제가 알기로 한 1.5 정도 나왔거든요. 그 정도면은 프렌을 봐도 나쁠 건 없다. 여기다가 사실은 첼시가 좀 득점을 한다면은 오바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긴 한데 3.5여가지고 좀 복잡하네요, 그거는. 다음은 돌문 대 비아레알입니다. 비아레알 사실 이번 챔스 나가면서 시즌 전에 영입도 많이 하고 준비를 나름대로 잘했거든요. 근데 현재 챔스에서는 그냥 1무 3패 2득점 6실점으로 결과도 못 내고 있습니다. 사실 여태까지 만난 팀들이 토트넘, 유벤투스, 맨시티, 파퍼스 이랬는데 일정이 빡세긴 했지만 파포스 원정에서 진 거는 그건 좀 개오바이긴 합니다. 반대로 이제 도르트문트는 좀 위쪽에 있죠. 그래도 맨시티한테 한번 진 거 빼면은 코펜하겐이나 빌바오 잡고 유벤투스랑 비기고 이랬으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성적을 거둔 거예요. 그리고 4경기 동안 24점이나 났다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돋보입니다. 최근에 리그에선 한 2무로 살짝 주춤하긴 한데 어쨌든 뭐 챔스에서의 돌문의 홈발 이런 것들도 알아주는 편이죠. 마찬가지로 여기도 왼쪽이 홈인데 여태까지 쭉 돌문의 챔스 홈발은 참 좋았었어요. 이런 것들 바탕으로 홈 돌문이라면은 좋게 변만한 그런 근거가 된다. 여기다가 비아레알이 언더팀인데 돌문은 좀 오바 낌새를 풍기고 있어서 그 작년에도 비아레알도 꽤나 오바 팀이긴 했으니까 한번 오바 같은 것들도 같이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. 다음 맨시티 대 레버쿠젠인데요. 사실 이제 맨시티가 얼마 전에 뉴캐슬한테 잡히긴 했지만 여전히 홈에서는 전체 7연승을 달리고 있기도 합니다. 시즌 초반에 토트넘한테 자빠진 거나 원래 토트넘한테는 맨시티가 약한 편이었었어요. 좀 꺾일 가능성은 적다고 보이긴 하네요. 홀란드의 좋은 기세 그런 것들이 직전 이제 뉴캐슬전에서 조금 꺾인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은 들지만은 크게 영향력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. 사실 요즘에 레버쿠젠도 좀 잘하긴 하거든요. 그 전에 한창 시즌 초반 흐름이 안 좋을 때보다도 단연 최근에 이렇게 파리 생제르맹한테 진 거, 미넨한테 진 거, 이런 좀 초강팀들한테만 졌는데 맨시티 역시 초강팀급입니다. 최근에 살아난 게 조금 보이지만은 아무래도 격차가 좀 있지 않겠냐. 그래서 맨시티의 1만 정도까지는 저는 볼만한 것 같아요. 나는 사실 레버쿠젠이 부러질 때 대량 실점으로 많이 부러지길래 그런 것들도 기대치가 있지만 사실 맨시티가 이 챔스에서의 학살력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거든요, 올 시즌에는. 그래서 그냥 1만 정도는 갈만한 것 같고 좀 더 욕심을 낸다면은 2만이나 오바 이런 것들도 볼만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. 딱히 레버쿠젠의 이변 가능성 그런 것들 내다보진 않을게요. 그리고 마르세유 대 뉴캐슬입니다. 마르세유도 요즘에 분위기 자체는 괜찮아요. 저번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탈란타한테 홈에서 패배를 했던 거 그거는 좀 이제 핸드볼이 안 불렸고 사실 마르세유가 PK를 얻었어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 그대로 역습당하고 사마르지치의 중거리 원더골 맞은 건데 되게 억울할만 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마르세유 지금 홈 성적이 올 시즌에 이래요. 그 아탈란타한테 한번 진 거 말고는 6승 1무 1패. 얘네들이 원정에선 좀 힘이 빠지는데 홈에서는 확실히 강하더라고요. 반대로 뉴캐슬은 그냥 이번 대회에서 지금 3승 1패 중이거든요. 그 1패도 이제 바르시아한테 홈에서 굉장히 잘 싸운 경기다. 또 이제 얼마 전에 뉴캐슬이 맨시티를 잡는 고점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체급으로는 뉴캐슬이 오히려 앞선다고 보는 경기예요. 근데 과연 원정에서까지 그런 것들을 가져가 주겠냐. 참 이게 배당만큼 쉬운 싸움이 아닐 것 같습니다. 좀 건드리기 무서운 경기고 개인적으로는 뉴캐슬이 프렌을 받았더라면은 프렌을 가고 싶었지만 뉴캐슬이 정배를 받았더라고요. 그건 조금 선을 넘지 않나 싶고 그냥 전 이 경기는 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 뉴캐슬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전 높아 보이기는 해요. 원정이어도. 다음 나폴리 대 카라바흐입니다. 나폴리가 이제 얼마 전에 A매치 끝나고 나서 약간의 전술 변화를 준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아타나타를 잡았는데 그날 이제 또 3백으로 나왔었습니다. 이전까지는 콘테 감독이 원래 4백을 많이 썼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3백을 썼었어요. 어쨌든 아타나타 같은 까다로운 팀을 잡으면서 사실 얘네가 A매치 전까지 정말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. 제가 여러 차례 이런 골키퍼의 페널티킥 선방 덕에 이겼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경기는 정말 오랜만에 승리다운 승리였었습니다. 좀 이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만 아직까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카라바흐는 리그에서야 원래 잘 나가는 팀이라고 보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첼시랑 홈에서 비긴다든지 이런 건 있지만은 근데 원정에서는 얼마 전에 또 이제 빌바오한테 빌바오도 지금 되게 못하는데 걔네한테도 그냥 무난하게 지고 그랬었습니다. 원정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무난하게 솔직히 나폴리를 봐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기는 해요. 나폴리도 챔스에서만큼은 또 홈발이 있는 팀인지라 좀 편하게 생각해 볼게요. 나폴리 좋게 보고 나폴리도 공격은 좀 못 믿긴 하는데 배당을 원한다면 1만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좀 겁이 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라비아 프라하 대 빌바오입니다. 솔직히 이거는 체급 차이가 당연히 빌바오가 많이 우세겠지만은 요즘에 빌바오 상태가 말이 아니거든요.
빌바오 요즘에 이렇습니다. 사실 이제 바르셀로나 원정은 빌바오가 원래 약했어요. 제가 영상에서도 한 20년 동안 3무 23패라 그랬나? 하여튼 막 되게 안 좋다고 했었는데 그게 이어진 셈입니다. 퇴장까지 당하고 또 이제 더구나 지금 공격 자원이 너무 모자라죠. 니코 윌리엄스가 복귀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정상 폼이 아니고 톱도 작년에 많이 쓰던 구루세타 같은 애들이 별로여가지고 우나이 고메스 어린 친구 쓰고 있는 판국이거든요. 아직까지 리그 득점이 없습니다. 우나이 고메스는 올 시즌에. 그래서 사실 나는 이건 약간 좀 슬라비아 프라의 프렌 같은 것들을 좀 검토를 했는데 생각보다 프렌 배당이 너무 별로더라고요. 그래서 빌바오가 지난번에 이제 뭐 홈에서는 카라바오 정도의 팀을 무난히 잡은 거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차라리 프렌 1.5짜리 갈 바에는 무승부나 햄무 접근이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. 언더도 나쁘지 않고 저는 언더라든지 슬라비아 프라이 하면 무승부 저는 빌바오도 곱게는 못 보겠습니다. 자 그래서 현재까지 뭐 폼 같은 거나 뭐 기록 같은 거 좀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록으로는 사실 뭐 갈라사라이 홈빨 그런 거 말고는 크게 볼 건 없었던 것 같기는 하네요. 저도차 지금 좀 뭐 약간 좀 해외 축구가 과도기 같아가지고 저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오늘도 좀 도전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되셨기를 바라고 이번 주에는 아마 제가 유로파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쉴 것 같아요. 솔직히 너무 모르겠더라 나도. 이제 변방 중에 변방이다 보니까 그나마 좀 경기를 보거나 소식을 접하는 많은 리그 그런 애들로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맞추기 어렵더라고요. 내일까지 챔피언스 리그만 하고 그리고 이제 유로파나 유컨 있는 날은 아예 이제 또 NBA도 없기 때문에 그날 쉬어가고 그다음 뭐 주말 해외 축구 이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